때는 1912년 5월 25일 따사로운 햇살이 덕수궁을 비추고 있던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평온한 봄날의 분위기와는 다르게요. 고라는 매우 분주하고 초조한 그런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의 침전인 함령전 뜰에서 이리저리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 누구보다 불안해 보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1대 황제인 고종이었습니다. 당시 고종은요, 일본의 강압으로 아들 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지 5년째. 물론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는 있었지만요, 정사에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뜰 안을 이렇게 초조하게 돌아다니던 고종은요, 한 상궁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소식은 아직이더냐? 상궁에게 묻고 잠시 후 봄에 꽃봉오리가 터지듯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마께서 예쁜 아기 씨를 순산하셨다 합니다. 자, 이때 태어난 아이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귀엽다. 야. 자, 이 아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덕혜옹주입니다. 귀여워요, 귀여워. 자, 덕혜옹주는요, 점점 자라면서요, 주변에서 아버지 고종을 똑 닮았다는 소리,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마가 진짜 닮았어요. 그렇죠. 너무 닮았는데요? 신기하다. 그렇게 고종은요, 자신과 똑 닮은 딸 덕혜옹주를 많이 예뻐했고요, 지극정성으로 아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덕혜옹주의 탄생을 고종이 유독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종은요, 그동안 아들만 있고 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와, 맞췄네요. 게다가 이때 고종의 나이가 무려 61세. 우와. 늦둥이 늦둥이. 그렇죠. 최고네요. 환갑이라는 나이에 아주 귀하디 귀한 고명딸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늑둥이 이 덕혜옹주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이 아니겠습니까? 덕혜옹주가 태어나기 17년 전에 명성황후가 일본인 자객들한테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시당했죠. 그리고 나중에 고종이 46살이 되었을 때 또 늦게 아들을 봐요. 영친왕이라는 아들을 보는데 이 아들은 또 일본한테 인질로 빼앗깁니다. 그리고 일본의 계략에 빠져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되고요. 1910년에는 일본의 나라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인생은 점점 왕으로서 암울하게 끝나가고 있었던 거죠. 일본의 통치하에 조선은 더 부강해질 것입니다. 그러고도 네가 내 신하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천황 폐하의 신하입니다.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 하지만 발기 없은 나라를 팔아먹다니. 이놈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덕혜옹주가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고종에게는 어떤 인생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빛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로부터 자신의 아내, 왕위, 아들, 나라까지 모두 빼앗겼던 고종. 이 무력해진 상황 속에서 덕혜옹주는요, 고종의 삶에 찾아온 유일한 기쁨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고종의 딸이라고 우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왜 고종의 딸을 공주가 아닌 옹주라고 불렀을까요? 이거 동현 씨 알잖아요. 저 알죠.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 정실 부인이 아니고 이제 그 후궁의 딸은 이제 옹주라고. 예.
네, 맞습니다. 바로 덕혜옹주 어머니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덕혜옹주의 어머니는요, 고종의 정실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양귀인이라는 후궁이었거든요. 궁궐에서 음식을 만드는 소주방 나인 출신으로 이 고종의 눈에 띄면서 후궁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 후궁의 딸은요, 공주가 아니라 옹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덕혜옹주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덕혜옹주가 태어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고종은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기록을 한번 보시죠. 복령당에 나아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함령전으로 환차하였다. 덕혜옹주를 너무 사랑스러운 고종이 생후 50일도 안 된 덕혜옹주를요, 자신이 거처하는 함령전으로 데려와 버린 거예요. 예, 엄청 예쁜 게 느껴지네요. 예. 근데요, 이건요, 조선 건국 이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왕의 침전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다? 왕만. 맞습니다. 원래 왕의 침전은요, 오직 왕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왕이 아니면서 왕의 침전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은요, 조선이 세워진 이후 덕혜옹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예뻐했구나. 한 상궁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함령전에서 변복동이란 유모가 이 덕혜옹주를 재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고종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왕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누워 있었니 유모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요. 오, 당연하죠. 당연히 일어나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종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아기가 깨면 어찌하느냐? 그냥 누워 있어라. 이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에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그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이 고종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였다? 덕혜옹주. 그렇죠. 그 순간 고종은 자신에 대한 예의보다 딸의 그 꿀 같은 단잠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덕혜옹주는요, 든든한 아버지 고종의 품 안에서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가 5살이 되던 해 1916년 4월 고종은요, 조선 건국 이후 한 번도 없었던 파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유치원을 만들어줍니다. 정답! 근데 이거 5살 때부터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가야 되거든요. 와 근데 이건 진짜 아빠여서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하니까 바로 그거밖에 안 떠올라서. 맞아요. 고종이 왕실 유치원을 만든 겁니다. 와. 이건 하나뿐인 딸을 위한 고종의 세심하고 특별한 사랑이었죠. 자, 그런데요, 귀한 고명딸 덕혜옹주를 향한 고종의 이 극진한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실 유치원에 이어 또다시 파격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고종이 덕혜옹주의 그 유치원 등굣길에 벌인 파격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 만든 유치원까지 가마를 태워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노란 버스. 그렇죠. 아침에 노란 버스가 올 때 엄마나 아빠가 내려가서 그렇죠. 이제 잘 갔다 와 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유치원이 만들어진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자, 고종과 덕혜옹주가 거처하던 덕수궁 함령전에서 불과 150m밖에 안 떨어진 준명당, 그 안에 만들어집니다. 와. 150m면요, 아예 걸음이라 하더라도요, 한 2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그 유치원에는 덕혜옹주만 다니나요? 궁금하시죠? 네. 당시 유치원에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좋다. 자, 너무 한번 좋다. 보시죠. 문명의 발달. 너무 좋다. 오,
맞네요. 자,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정가운데. 정 가운데 가운데. 서야죠. 맞습니다. 제일 가운데 서 있는 요 아이가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와, 근데 귀엽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자, 고종은요. 지체 높은 가문의 딸들 한 7명, 8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렇게 동급생으로 엮어줬습니다. 자, 그렇게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요. 유치원에서 함께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덕혜옹주는요. 평소 성격이 밝고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그야말로 명랑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종이 딸에게 딱 한 가지 못해줘서 마음에 걸렸던 게 있습니다. 이걸 못 줬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호적 등록. 호적 등록이 네. 안 돼요? 네. 덕혜옹주가요. 5살이 넘도록 아직까지 왕실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당시는요.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그죠? 왕실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선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을까요? 아, 일본. 네, 일본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는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의 신분이 미천하다라는 이유로 덕혜옹주의 입적을 거부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고종은 덕혜옹주가 하루빨리 자신의 공식 딸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왕실의 후손으로 입적되지 못한다? 가뜩이나 이 왕실 후손에 대한 경계가 심한 상황에서 일제가 언제 덕혜옹주를 해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왕실 족보에 이름 올려서 이 소중한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 고종의 걱정거리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의 데라우치 총독이 인사차 고종이 있는 덕수궁을 방문한 겁니다. 인사를 나눈 고종은요, 부랴부랴 데라우치를 데리고요, 유치원에 있는 준명당 쪽으로 향합니다. 준명당에 도착한 고종은요, 유치원에 있는 덕혜옹주를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가 내가 만년에 얻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있기에 덕수궁이 웃음소리로 넘칩니다. 내 노후의 쓸쓸함을 달래주는 것은 오로지 이 아이 하나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데라우치 총독은요, 관저로 돌아간 후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 귀엽고 천진한 옹주를 보고 나니까 나도 너무 까다로운 핑계를 대지는 못하겠더라고. 오늘은 보기 좋게 한 방 톡톡이 당했어. 해준다는 뜻이다. 고종의 적극적인 행동에 일본 총독도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얼마 후 덕혜옹주의 입적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이 됩니다. 와. 사실상 이전까지만 해도요, 덕혜라는 이름도 없이 복령당 아기씨로 불리고 있었거든요. 당시 덕혜옹주 관련 기록에도요, 다 복령당 아기씨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6살이 된 덕혜옹주가 정식으로 왕실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종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덕혜만은 꼭 우리나라 사람과 혼인을 시킬 것이네. 고종은 덕혜옹주의 약혼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죠. 근데 이때 덕혜옹주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6살 약혼. 근데- 어디서 유치원에서 만나는 건가요? 근데 마음이 급했나 봐요. 자, 고종은 왜 이렇게 덕혜옹주의 약혼을 서둘렀을까요? 자, 덕혜옹주가 태어나기 5년 전 아들 영친왕이 강제로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의 황족과 결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종이 보기엔 덕혜옹주라고 해서 예외일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남자와 약혼을 미리 시켜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켜주려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대한제국 황실은 조선 왕공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천황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일본은 이 조선 왕공족 사람들을 어떻게든 일본 사람들과 결혼시키려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선 왕공족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과 이제 피를 섞어서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일본 천황 가문의 일원으로 흡수 동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고종은요, 총독부의 눈을 피해서 총애하던 자신의 비서 김황진을 은밀하게 부르고요, 덕혜옹주의 약혼 상태를 함께 상의합니다. 가까이 오너라. 누굽니까? 글 장자의 한수한 김장한이라 하옵니다. 내 옹주만은 일본 놈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려는 것이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내 길이를 잡아 너와 덕혜 가연을 맺어줄 생각이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약조 지켜졌을까요? 지켜줬을 것 같은데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요? 일제가요, 고종의 이 계획을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서 김황진의 덕수궁 출입 자체를 금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결국 덕혜옹주의 약혼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던 덕혜옹주가 8살이 되던 1919년 조선을 떠들썩하게 한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런데요, 더욱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음에 대한 해괴한 소문이 덕혜옹주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아버지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자, 대체 왜 이런 소문이 났던 것일까요? 당시는요,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고종이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밀사를 파견하러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일제에게 들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의 눈엣가시였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분노한 일제가 고종을 무참히 독살시켰다는 소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문 사실일까요? 당시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은요,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제는요, 고종의 사망 원인을 뇌일혈 혹은 심장마비라고 공표하고요, 고종의 죽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보다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덕혜옹주 눈에는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르고요, 9살이 된 덕혜옹주의 소식이 신문에 실리는, 연예에 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어떤 내용의 내용들이 신문에 실렸을까요? 보시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복령당 아기씨 아침 저녁에 두세 명의 하구와 함께 공부에 마음을 붙이사 부왕의 그리운 정을 위로. 덕혜옹주가 공부에 전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당시 학교에서의 모습이 또
사진으로 아, 남아 와. 있습니다. 예, 기모노를 그러네요. 입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 고종이 죽은 지 1년 뒤 일제는요 덕혜옹주를 경성에 있는 흰호대 소학교에 입학시키거든요. 흰호대 소학교는요 일본이 조선에 설치한 유일한 공립 소학교였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이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덕혜옹주를 일본인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덕혜옹주를 바로 흰호대 소학교에 입학시켰던 겁니다. 덕혜옹주는요 일본어, 일본 역사, 일본 문학, 일본식 예절 등 어쩔 수 없이 일본 중심의 과목을 배워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학교 생활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덕혜옹주. 자, 그런데 이후에도요 덕혜옹주의 소식이 연달아 신문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3.1운동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서름, 또 한편으로는 이 잃은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의지, 한편으로는 황제에 대한 그리움, 이런 감정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덕혜옹주한테 다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일종의 아이콘이라든가 마스코트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독립운동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이 덕혜옹주가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니까 일제로서는 이 덕혜옹주가 눈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덕혜옹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안 이게 좋아했구나. 싫은 거예요. 자, 이렇게 호시탐탐 트집을 잡으려는 일제의 눈초리를 견디면서요 덕혜옹주는 묵묵히 학교 생활을 이어가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1925년 덕혜옹주가 14살이 되던 해 덕혜옹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진은요 덕혜옹주가 경성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덕혜옹주 일본 유학. 일제가 덕혜옹주를 일본에 유학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대로 뒀다간 이거 덕혜옹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야? 혹시 뭐 독립운동 불씨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아예 덕혜옹주를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영친왕에 이어 덕혜옹주까지 일제의 계략으로 인해 이들이 혈혈단신으로 모국을 떠나 적국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었죠. 자, 결국 덕혜옹주는요 경성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간 뒤 배를 타고 도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덕혜옹주를 위해 도쿄역으로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덕혜옹주의 둘째 오빠 영친왕이었습니다. 영친왕의 아내 마사코도 함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사코라는 이름은 좀 낯설고요. 이방자 여사, 이방자로 더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게 덕혜옹주는요 오빠 영친왕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